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추운 겨울이 가고 봄이 온다는 우수가 지났지만 여전히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비나 눈 소식은 없지만 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야외 활동 시 주의가 필요한데요. 다음 주에는 점차 기온이 올라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에 이어 비가 내리고 싹이 튼다는 우수를 지났지만 수도권에는 여전히 영하권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1일 오전 최저기온은 서울이 영하 7도, 인천이 영하 6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동두천과 양주 등 경기 북부 지역에는 지난 18일부터 3일째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수도권 기상청 분석에 따르면 올해는 찬 북서풍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5도가량 낮은 추운 날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서울의 최고 기온은 18.3도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이보다 약 8도가량 낮은 10.1도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2월 서울의 최저 기온은 영하 11.8도로 지난해보다 8도가량 낮았습니다. 2월 중순을 지났지만 기온이 영하와 영상을 오르내리며 해빙기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진 상황. 얼음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이렇게 곳곳에 빙판길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진 뒤에 다음 주 후반부터는 서쪽에서 온화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주말까지는 평년보다 5도 내외로 낮은 추운 날씨가 지속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서풍이 불면서 기온이 점차 올라가고 그 이후에 또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동 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북상을 하면서 주 후반에는 조금 더 기온이 올라가는 날씨가 되겠습니다. 기상청은 맑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데다 영동 지방의 경우 지형 효과로 인해 보다 건조한 날씨와 함께 강풍이 불어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화재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인천시가 글로벌 톱10시티 인천 실현을 위해 내년도 국비 목표액 6조 5천억 원 확보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시는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26년도 국비 확보 보고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국고보조 사업 5조 6천억 원과 보통교부세 9천억 원을 포함해 총 6조 5천억 원 이상의 국비 확보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시는 주요 현안 사업 53건에 대해 1조 363억 원의 국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1,605억 원과 인천발 KTX 500억 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B노선 2,826억 원과 인천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 건설 74억 원 등입니다. 시는 또 문화산단 조성과 소상공인 반값 택배, 북한 소음방송 피해 지원 등 26개 신규 사업에도 2,409억 원 이상의 국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시는 정부의 올해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이 가시화됨에 따라 추가로 15건, 628억 원의 국비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올해 추경에 국비 확보가 필요한 사업은 인천 상륙작전 기념 주간 행사 17억 원을 비롯해 2025 에이펙 국제회의 인프라 개선 16억 원, 경인고속도로 연장 및 지하화 10억 원 등입니다. 한편 시는 국비 신청 마감 기한인 오는 4월까지 매월 국비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수출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급변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경기도가 수출 방파제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20일 군포시에서 열린 경기도 수출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는데요. 김 지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조치를 포함해 국제 환경 변화로 대한민국 수출이 상당한 위협을 받을 것이 걱정이라며 최근 정부와 국회에 수출 방파제 구축을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지사가 제안한 수출 방파제는 관세, 환율, 공급망 재편 대응 방안으로 수출용 원자재 수입 관세 한시적 폐지 등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을 담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신년을 맞아 시작한 37개 동별 새해 인사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이로써 부천시는 지난달 6일 오정구 원종 1동에서 처음 시작한 인사회 일정을 지난 20일 소사구 옥길동과 범박동, 역곡 3동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인사회는 조용익 부천시장과 미리 선정된 지역 대표들이 한자리에서 만나 덕담을 나누고 지역 민원에 대해 건의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다목적 센터도 저희가 올 연말까지 완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제2경인선 문제라든지 기타 버스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부천시는 긴축 재정 상황 속에서 지역사회 곳곳에 예산 축소가 불가피했는데요. 팍팍해지는 서민의 삶을 챙겨봐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의 주요 의정활동 방향을 짚어봅니다. 장혜영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먼저 재정 운영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한정된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습니다. 특히 각종 사업과 행정비용이 실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예산 대비 성과는 충분했는지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문화관광 사업의 실효성 부분입니다. 부천은 문화도시로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참여도를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했습니다. 부천이 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을 구축해온 만큼 이제는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문화 콘텐츠 확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문화 콘텐츠 산업과 협력해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유망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해서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콘텐츠 산업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부천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첨단 산업과 창업, R&D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기업 유치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천 대장 도시첨단 산업단지 조성과 R&D 종합센터 개관을 통해서 단순한 산업도시를 넘어 지속 가능한 혁신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부천시의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서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사업들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모든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기보다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사업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분하고 필요성이 낮거나 효과가 미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반복되는 축제나 행사성 사업들은 타당성을 재검토해 나갈 것이고요. 시민 만족도가 높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천 시민들이 부천시에 첫 번째로 바라는 것이 좋은 일자리였습니다. 재정, 문화, 체육, 관광 분야의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서도 양질의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 산업과의 연계성을 높여 나가려고 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임기의 마지막 순간까지 재정문화위원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부천 시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 사기를 벌인 이른바 건축왕이 추가 사기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 14부는 사기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건축업자 남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범 30명 중 15명에게는 무죄를, 나머지 15명에게는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남 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30명에게는 징역 2년에서 1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남 씨의 사기 혐의 액수 305억 원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남 씨가 지난 2021년 3월 1일부터 피해자들의 임대차 보증금을 적시에 반환하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이 시점을 기준으로 신규 임대차 계약금과 임대차 계약금의 증액분인
174억 원만 편취 금액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범죄단체 조직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들이 전세 사기를 위해 범죄단체를 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서입니다. 한편 남 씨 등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372채의 전세보증금 305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2018년 1월 동해 망상지구 사업 부지를 확보하려고 건설사의 신축 아파트 공사 대금 40억 원을 빼돌리는 등 회사 대금 총 117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올해부터 인천 소재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 국적 유아에게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존 5세에서 3에서 4세까지 확대되며 미등록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3세 유아는 공립유치원에 재원 중일 때 월 15만 원, 사립유치원 월 35만 원을, 4에서 5세는 공립유치원 월 20만 원, 사립유치원 월 4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가 올해부터 인천가족공원 장사시설 확대에 나섭니다. 시는 국비 45억 원을 포함해 총 47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봉안당 건립과 자연장지 2,400기 조성, 산림 21만 제곱미터 복원, 토지 분묘 5,000기 보상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선 오는 4월 2만 3,000기 규모의 봉안당 건립 공사를 시작합니다. 준공은 내년 5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천 가족공원에는 지난달 말 기준 묘지 3만 7,600기, 봉안당 14만 1,300기, 봉안담 2만 300기, 잔디장과 수목장 등 자연장 2만 2천 기를 합쳐 모두 22만 기의 장사시설이 조성돼 있습니다. 이 중 87.7%가 이미 사용된 상태이고 유고를 안장할 수 있는 잔여시설은 봉안당 3,600기, 봉안담 16,400기, 자연장 7,000기 등 모두 2만 7,000기입니다. 시는 이번 사업에 이어 인천 가족공원에서 오는 2029년 봉안당 6만 기, 2032년에서 2035년 자연장지 12만 기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한 주간 주요 활동 상황을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국회의원은 국회도서관 개관 73주년 기념 행사에서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도서관은 매년 국회의원들의 도서관 이용 실적을 평가해 4개 부문에서 최우수 의원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는데요. 노종면 의원은 의회 법률정보 회답 이용 부분에서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됐습니다. 노 의원은 국회도서관 의회법률정보회답 서비스를 통해 보다 깊이 있는 정책 연구와 입법 활동을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행법은 토지 등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사업으로 양도 또는 수용되는 토지 등의 경우 그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점을 고려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공익사업을 위해 양도 또는 수용되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10분의 1 등에서 10분의 2 등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박상혁 의원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사업을 더 빠르고 원만하게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